안녕하세요. 사문연구공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도덕경을 이해하려면 노자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겠는데, 그 노자에 대해서는 뭐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고, 노자는 공자나 맹자같이 성장 과정이나 특별한 것도 없어요. 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도 않았으니까 신비주의적인 사상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경을 신비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또 노자는 예수나 석가처럼 제자도 없었어요. 말년에 도덕경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자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도덕경을 글자대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쓰레기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첫머리에 불상현 삼인부쟁인데, 이 불상현 삼인부쟁을 최씨 해석을 한번 보고 가게요.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이 말은 없죠. 다투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경쟁에 휘말리거나 이런 그 군더더기를 붙이면 그 글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글자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존경하자는 말이냐, 그런 말이죠. 노자는 이런 황당한 헛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최씨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놓고 현명함을 높이 사지 말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소한 말이 되어야 말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개똥 철학이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또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이렇게 한다면 현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현불상이나 불상현이나 똑같은 말로 본다 보면 이걸 또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노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현명해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상대가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타당하겠죠. 자랑하지 말고 현명해야 한다, 그런 말이 타당하죠. 그 다음 글자를 보면, 그렇게 읽으면 귀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백성들의 도둑질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최씨 해석을 보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이렇게 해석했는데, 얻기 어려운 재화가 귀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 얻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비싸고 귀할수록 더 갖고 싶어 하겠죠. 또 얻기 쉬운 것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값은 싼데 얻기 힘들다면 누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응?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귀금속은 작고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에 넣어놔도 사람들이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화장지는 우리가 이런 슈퍼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다 내놨죠. 그렇게 해놔도 사람들이 그걸 훔칠 마음을 별로 안 생겨요. 왜냐? 싸니까. 그런데 만약 금고에다가 화장지를 넣었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화장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글을 이렇게 어렵게 읽을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도 노자의 글은 조금도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음 보면 보지 않고 욕심낼 수 있어야
백성들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 최씨 해석을 보면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은 결국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속이거나 감추라는 얘기인데 노자가 위대한 사상가예요. 위대한 사상가가 속이거나 감추는 그런 야비한 글을 썼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욕심낼 수 있어야 이렇게 읽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TV 방송을 보거나 어떤 그 채널을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엇이 어떤 것이 좋다는 그 말이 너무 많죠. 정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정보들이 실질적인 정보들이 아니고 거짓 정보들이 많죠. 이렇게 거짓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지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황당한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덕경 해석자들이 이걸 덜어주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덕경 해석에서. 그런 말이겠죠. 이 다음은 이 다음 글은 해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게요.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니 그 뜻이 약하고 그 뼈가 강하다. 이렇게 글자대로 읽으니까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최씨 해석을 한번 보고 넘어가게요. 그래서 성인이 하는 정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인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또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는 유약하게 해주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마음과 배와 뜻과 이 뼈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성인은 이것을 채워주거나 비우게 하거나 뭘 해주거나 그런 것이 성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장에서도 성인 불인이라고 했잖아요. 응? 백성들을 지푸라기 보듯이 본다고 했으니까 성인은 남을 돕는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읽어도 편해요. 그 마음을 비우면 그 뜻이 약해지겠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약해지겠죠. 또 그 배를 채우면 그 뼈가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배를 채워서 건강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과 뜻은 정신을 말하고 이 배와 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정신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인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육체는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일 수 있는 실제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론을 그러니까 약하게 하고 실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사물이죠. 를 강하게 해서 자신을 다스려야만 성인처럼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또 이것은 이 말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유무상생에서 이론과 실제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이론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좋아진다는 사기꾼들의 거짓을 막아야 사회가 밝아진다는 것이니 그런 말이죠. 정부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 말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하고 개인도 말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상보다, 지금 정신보다 이상보다 실제 가치를 더 중요히 보는 거죠. 이게 노자의 사상이에요. 지금 이것은 서양 철학자들이 말한 정신적 우위 사상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자를 이해하면 동양이나 서양의 철학에서 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래서 항상 백성에게, 1장에서 무는 뭐라고 그랬지? 이론이라고 그랬죠. 또 섭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론을 알리고 이론을 욕심내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이론, 이제 섭리인데, 섭리를 알리고 섭리를 욕심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이 뒷말은 조금 이따 하고 이거부터 하고 가게요. 자, 최씨 해석을 보면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하여금을 썼어요. 근데 이건 하여금이나 써도 되지만 하게 하다로 본 거죠. 하여금 해놓고 또 하게 하다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라. 무지무욕. 그러니까 이 무지무욕이 뭐냐면 알미 없고 욕심이 없게 한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념에 빠져 있으면 그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할 때 한 여자아이가 미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도망치는데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시체들을 지나서 도망친 아이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죽어서 널려져 있던 시체들은 미군이 죽은 게 아니고 자결한 것이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결한 사람들은 적군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자결하라는 학교의 가르침에 따라 죽음을 택했다, 그렇게 말했고, 자신은 학교에 갈 형편이 못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돌이켜 생각해봐도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참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은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과 학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을 보면, 그 슬기로운 자가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문장은요, 조금 문장에 차이는 있지만 해석자들 모두 너무 잘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 해석은 고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지자,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본다면, 이게 슬기가 꾀잖아요. 그러니까 꾀나 모략을 꾸며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나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돈벌이를 하는 인간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이 사기꾼들은 우리가 구분하는 법은 실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기가 많아요. 그걸 보면 보통 우리가 보는 기, 도, 신, 철학, 내가 하던 풍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 많겠죠. 가짜 뉴스들 보면 저런 걸 도대체 누가 믿는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신기한 것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 중에서도
학문이나 종교의 사기는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영혼, 그러니까 정신까지 그냥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이나 종교로 명예를 얻거나 돈을 번 사기꾼보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도 그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보이스피싱보다 잘못된 지식이 퍼지는 것을 더 나쁘게 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반성할 수가 없고, 반성할 수가 없으면 다시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힘들었죠. 이건 바이러스가 퍼져서 겉으로 나타나는 피해도 문제지만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노자는 정치나 사상 또 교육의 유선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으려면 올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알리고 실천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이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이 무의, 이것이 이제 도덕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못된 거죠. 이 글자들을 읽으면 우리가 무는 일장에서 섭리, 이론 그랬죠. 이론이라고 해도 되고 섭리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섭리로 읽을게요. 섭리대로 한다, 섭리대로 하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근데 여기 칙이 붙었으니까 섭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읽어야겠죠. 섭리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무불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동사일 때 도덕경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명사니까 섭리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가 없이 이론만 가지고는 그 이론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최씨 해석을 보면 무의를 실천하면 실천이라는 말은 없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실제의 가치는 이론이 결정하고 이론의 가치는 실제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모든 사물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실제, 상대가 있어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는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적 본질을 꼭 비교해서 진짜와 가짜를 알아본 뒤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경을 읽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잘못된 것을 습득하게 되면 누구 인생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나 세월을 망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의심과 질문이 없는 관념 속에 갇혀 있으면 옳고 그름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3장 전문을 한번 보고 가게요. 자랑하지 않고 현명해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귀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한다. 보지 않고 욕심낼 수 있어야 백성들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니 그 뜻이 약하고 그 뼈가 강하다. 항상 백성에게 섭리를 알리고 섭리를 욕심내게 하여 그 슬기로운 자가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섭리대로 한다면 섭리도 다스리지 못한다. 지금 이게 2장을 이해하신 분들은 1, 2장을 이해하신 분들은 3장을 이해하기 아주 쉽겠죠. 이렇게 도덕경은 이 물 전체를 보면 물이 흘러가듯이 가만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논리정연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문장의 구조 또 전략을 간단하게 전략스럽게 문장을 노자가 썼어요. 내가 노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도덕경 글을 읽으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도, 우리가 아는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노자의 글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죠. 방법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 이것이 내가 뭐 할 짓이 없어서 이 도덕경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글자대로 써가면 쉽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